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저녁 엄마가 아빠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도연이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거야? 말씀은 드렸지. 근데 마음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첫인사인데 어머님이 안 계시면 좀 그렇잖아. 그건 나도 잘 아는데 당신도 어머니 고집 잘 알잖아. 어머니 성격에 절대 번복하지 않을걸. 지금 남일 말하듯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잖아. 엄마가 약간은 짜증을 섞어 아빠에게 말했는데요. 나도 설득할 만큼은 했지. 근데 싫다고 하시는 걸 어쩌란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주 며느리가 첫 인사로 온다고 하는데 얼굴을 안 보고 싶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야. 엄마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사실 며칠 뒤 오빠 여자친구가 첫 인사를 온다고 했는데 한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그날 나는 영미 집에 가 있으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 며느리감이 첫 인사를 오는데 어머님이 계셔야죠. 엄마가 놀란 채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손주 며느리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나보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야. 어차피 와서 밥만 먹다 갈 거 아니야.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뭐 알아 있어. 난 영미 집에 가 있을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 할머니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갑작스런 할머니의 발언에 엄마가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가서 말씀 좀 드려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예비 며느리도 알고 있을 텐데 안 계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다시 설득해 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아빠가 엄마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라온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하기만 했습니다. 그 사건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할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할머니 집에 모였는데요. 다들 눈치만 볼 뿐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간 막내 고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막내 고모의 흐느낌을 시작으로 나머지 두 분의 고모들도 눈물을 뚝뚝 흘렸고요. 그 모습에 할아버지께서 많이 언짢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울음 그치지 못해? 뭐 울 일이라고 울고들 있어. 니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려낼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마. 아버지, 이번 참에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죠. 서울 가서 치료받는 게 더 낫잖아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설득했지만 할아버지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껏 우리 둘이 잘 살았다. 우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인데 가긴 어딜 가. 아파트 가면 네 엄마 답답해서 병이 터지기밖에 더 하겠어. 아버지,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두 분 여기에 두고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우선 올라오셨다가 좋아지시면 다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날만큼은 아빠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었는데요. 평소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집은 황소 고집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빠가 지지 않고 맞서는 모습에 큰 고모도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막내 말이 맞아요. 우선은 치료부터 하고 다시 내려오자고요. 제발 이번에는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러다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릴 지경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우리가 없는 동안 집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안 돼. 집이라는 건 사람 온기가 있어야 집다워지는 법이야. 아버지, 우리 남매가 오며 가며 잘 챙길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빠와 고모들이 한 채 물러섬이 없는 모습이자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그럼 니들 엄마 치료 받을 때까지만이야. 치료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올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우린 가더라도 영미 집으로 갈 테니 그리 알고. 할아버지가 막내 고모를 콕 집어서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 아들 집을 두고 뭐하러 막내 누나 집에 가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이 집도 넓고 더 낫잖아요. 맞아요, 아버님.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엄마도 할아버지를 설득했는데요. 그냥 딱 봐도
할아버지가 엄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린 막내딸네 집이 더 편하다. 옳게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엄마 아버지께서 나랑 있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냥 내가 모시고 있을게. 그럼 저희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아니야, 난 괜찮아. 우리 엄마 아버지인데 내가 모시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나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막내 고모가 다시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유난히도 막내 고모를 예뻐했고 의지했습니다. 막내 고모는 놀라울 정도로 배려심이 많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막내 고모였으니까요. 한마디로 자식들 중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내 고모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뒤 온 가족이 할머니께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는 것부터 반찬을 만들어서 막내 고모 집에 가져다 주기도 했고,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할머니의 완쾌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두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살갑게 굴던 손녀는 아니었습니다. 평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워낙 엄하시기도 하셨고 외갓집 근처에 살다 보니 외할머니와 훨씬 더 가깝게 지냈으니까요. 그날도 두 분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 것인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던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조용히 말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딱 3년만 더 살아줘. 3년? 왜 하필 3년이야? 글쎄, 그냥 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큼은 더 살다가 나도 같이 가면 좋잖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이승이든지 저승이든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딱 3년만 더 살란 말이야. 항암 치료가 힘든 건 알지만 그렇게 안 먹으면 3년을 더 살겠어 못 살겠어. 나 혼자 남아서 당신도 없이 내가 자식들한테 구박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먹고 토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잘 먹어야 해. 뭘 먹어야 치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았어. 잘못했어.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순간 룸밀러로 차 뒷좌석에 앉아 계신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만 느껴졌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두 분의 모습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할아버지는 매사 퉁명스럽게 말을 하시던 분으로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곤 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돌보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마음을 할머니도 알고 있었던지라 많은 노력을 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할머니는 힘든 항암 치료를 잘 끝내셨고, 기다렸다는 듯이 두 분이 다시 예전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경과가 너무 좋아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건하게 믿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깨지는 데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례식장에 다녀오시던 할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에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했고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왔는데요.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공간에 홀로 계신 게 힘들긴 하셨던 모양으로 조용히 우리 집으로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가족들을 피하곤 했습니다. 늘 입을 꾹 다문 채 환한 얼굴로 방 안에만 앉아 계셨으니까요. 할머니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든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걸 끔찍히도 싫어하셨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청소를 하겠다고 할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거의 경기를 하셨기에 다들 두 손 두 발 닫은 채 그냥 할머니 뜻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방 청소도 할머니께서 직접 하셨고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방으로 들어가셔서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충격으로 그렇다고 생각한 채 할머니께서 문 밖으로 나오시길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문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로지 막내 고모만이 할머니 방을 드나들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막내 고모가 할머니께 고모 집으로 가자는 말을 했지만 할머니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께서 암투병을 하실 때 할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공간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렇게 오빠 여자친구가 첫 인사를 오던 날 할머니는 막내 고모를 불러서 외출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정을 나누는 그런 모든 일들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할머니 없이 오빠 여자친구를 맞이했고 엄마가 둘러댔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요. 오빠 여친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해 보였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견례를 다녀온 엄마가 오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격 하나는 끝내준다고 하던데 뭐가 끝내준다는 거야? 그게 지나면 알겠지만 진짜 성격 하나는 끝내줘.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 반나절이면 친해질 수 있을걸? 그게 정말이야? 대체 성격이 어떻길래 그러지? 겪어보면 알 거야. 장난 아니거든. 내가 보기엔 할머니랑도 친해질 수 있을걸? 뭐? 할머니랑?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할머니 고집이 어디 보통 고집이니? 우리 집에 오신 지 벌써 1년째인데 아직도 식사할 때 빼놓고는 나오시지도 않잖니. 글쎄, 굳이 친해지라고 하지 않아도 친해질걸? 그런 걸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니거든. 오빠가 싱긋 웃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는 오빠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비 새언니가 성격이 진짜 좋긴 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몇 달 뒤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결혼식에 참석을 해주셔서 가족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정도였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오빠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격이 좋았습니다. 오빠 부부가 결혼을 한 뒤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갔으니까요. 그런 새언니의 성격을 전혀 몰랐었기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새언니에게 엄마가 당부하듯 말을 꺼냈어요. 얘, 우리 집은 시집살이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네 시누이도 그런 거 딱 질색하거든. 다만 우리 집에서 지켜줘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기 할머니 방인 건 잘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방에 들어오는 걸 엄청 싫어하시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방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니? 정말요? 그럼 할머님은 방에만 계시는 거예요? 식사할 때 빼놓고는 잘 안 나오시니까 신경 쓰시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할머니께서 과일을 참 좋아하시니까 혹시 집에 올 때 다른 거 사올 생각하지 말고 가끔 과일 정도만 챙겨서 오던지 해. 우리가 없을 때 할머니께서 참외를 달라고 하시면 안에 씨는 다 제거하고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떡을 참 좋아하시는데 혹시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드릴 때는 잘게 잘라서 따뜻한 차랑 같이 드려야 하고 말이야. 어차피 네가 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라 알려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혹시나 할머니께서 서운하게 하더라도 네가 이해를 해주렴. 엄마가 새언니에게 이것저것 당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혹시나 새언니가 할머니께 실수를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 눈치 보기 바빴기에 할머니와 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암튼 새언니가 엄마의 말을 이해한 듯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엄마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절대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는데요. 어느 주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오빠 부부가 놀러와서 점심을 먹고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는데요. 조용조용한 우리 가족들과는 다르게 새언니는 수다쟁이였거든요. 말도 어찌나 잘하던지 가족 모두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 부모님이 저녁거리를 산다며 마트에 갔고 저는 잠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미야, 애미 어디 있니? 당장 이리 와봐라. 할머니의 부름에 제가 급히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어요. 할머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애미 어디 갔니? 마트에 장거리 사러 갔어요. 니들 얘한테 내 방 들어가지 말라는 말 안 한 거니? 분명히 했는데. 근데 제가 왜 내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에?
새언니가 할머니 옆에서 낮잠을요? 제가 놀란 눈으로 새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새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저 완전 꿀잠 자고 있었는데 할머님 때문에 깼잖아요. 아니, 집이 좁은 것도 아닌데 왜 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게 이 방에서 좋은 향기가 나서 저도 모르게 들어왔더니 할머님이 낮잠 주무시고 계시는 거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애미한테 이 방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물론 듣긴 들었죠. 근데 진짜 이상하더라니까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글쎄 말이죠. 저는 절대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할머님 방에서 달콤한 사탕 냄새가 나서 저도 모르게 들어온 것뿐이에요. 새언니가 할머니에게 수다를 떨어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막내 꼬무 빼고 그렇게 긴 시간을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새언니는 정말 독특한 사람으로 말을 할 때마다 궁금증을 유발하게 해서 할머니 입에서 말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참 동안을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 방에서 사탕 냄새가 났단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할머님 혹시 맛있는 사탕 숨겨놓고 혼자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사탕 먹은 적 없다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저도 하나만 줘보세요. 그 사탕이 얼마나 한다고 혼자 몰래 드시고 그러세요? 진짜 사탕 안 먹었다니까. 방에 사탕 없대도 그런다. 그럼 제가 찾아서 사탕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새언니가 사탕을 찾는다며 이불을 치우기도 하고 할머니 주머니를 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할머니가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트에 다녀온 부모님이 할머니 방문이 열려져 있는 걸 보고 단숨에 뛰어왔는데요. 할머니와 새언니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제서야 부모님을 본 듯 할머니께서 다시 정색을 하신 채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애미 넌 얘한테 내 방 들어가지 말라는 말 안 한 거니? 저기 그게 제가 분명히 말은 했는데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너 얼른 나오지 못해? 거기서 뭐하고 있어? 내가 할머니 방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잖니. 엄마가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새언니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새언니는 그저 사탕 이야기만을 할 뿐이었어요. 할머니, 다음에 다시 찾아볼 생각이니까 그때는 숨기지 말고 주셔야 해요. 아니 뭐 이런 꼴통이 다 있어.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을 하다가는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미소를 보며 왠지 새언니를 싫어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으로 엄마가 새언니를 할머니 방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새언니에게 폭풍 잔소리를 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도 새언니는 수시로 할머니 방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께서 몇 번 더 노발대발 하시긴 했지만 한 달쯤이 지나자 이젠 포기하신 듯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 방문이 열려져 있길래 빼꼼히 바라봤더니 새언니가 할머니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봐요. 색깔이 아주 화사한 게 예쁘죠? 요란스럽기만 하구만. 예쁘긴 뭐가 예뻐. 남사스러우니까 얼른 지워. 에이, 예쁘기만 한데 왜 지워요? 매니큐어까지 바른 김에 이번엔 얼굴에 화장도 좀 해볼까요? 뭐? 지금 나보고 화장을 하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보세요. 립스틱만 잘 바르셔도 훨씬 더 예뻐 보이거든요. 라며 새언니가 할머니께 화장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채 부모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제가 속삭였어요. 엄마 아빠, 새언니가 지금 할머니 화장해드리고 있어. 뭐? 너 할머니 방에 들어갔단 말이야? 매니큐어도 발라드리던데 할머니가 꼼짝도 안 하고 계시더라니까. 와, 난 새언니 같은 사람 처음이야.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던 말던 신경도 안 쓴다니까. 오빠 말대로 저렇게 친화력이 좋은 사람은 진짜 처음이야. 근데 할머니도 싫진 않은 모양이야. 그걸 그냥 다 받아주시더라니까. 내가 보기엔 이제 할머니도 주말마다 새언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설마 그럴 리가. 아니라니까. 새언니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긴 하는데 그게 잔소리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더라니까. 제 말에 부모님이 아리송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는 할머니 방에 자주 드나들었고
어느 날부터는 방에서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중대 발표라는 게 뭐야? 사실 할머니 버킷리스트가 있으셨더라고요. 버킷리스트가 뭐야? 살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그러셨니? 네, 그 버킷리스트 그걸 꼭 완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고요. 새언니가 할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는데요. 새언니 말에 의하면 할머니께서 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실 때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먼저 말을 꺼냈다네요. 당신이 암 이겨내기만 하면 당신이 살면서 해보고 싶었던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는데. 하고 싶은 게 없긴 왜 없어. 우리도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자고. 다 늙어 빠져서 남사스럽게 무슨 손을 잡고 다녀. 사람들이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네. 남사스러울 게 뭐가 있어. 욕하고 싶으면 하라지. 우리도 이제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남은 인생 재미있게 살자고. 할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빼곡히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루기도 전에 할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할머니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한참 동안 설명을 하던 새언니가 결심을 한 듯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버킷리스트를 이뤄드리기로 했어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해? 할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니까 제가 할아버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할머니도 하시기로 한 거니? 엄마가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새언니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새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가씨, 주말에 할머님이랑 어디 좀 갈 건데 같이 가줄래요? 저도 같이요? 제가 용돈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저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주말 아침 새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새언니 복장을 보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언니가 남자 양복을 입고 중절모까지 쓰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엄마가 물었어요. 아니 그 옷차림새는 뭐니? 오늘 우리 순이 씨랑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뭐? 순이 씨? 얘가 어찌다 할머니 이름을 그냥 막 부르고 있어. 엄마가 버럭하던 순간 방에 계시던 할머니가 나오셨고 엄마를 말렸습니다. 냅둬라. 내가 그러라고 했다. 예? 어머니께서요?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새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던 사이 새언니가 뒤에 감추고 있던 장미꽃 한 송이를 할머니께 내밀며 말했어요. 순이씨, 오다가 순이씨처럼 예쁜 꽃이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세상에나, 장미꽃 아니야? 너무 예쁘구나. 순이씨 마음에 든다고 하니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럼 슬슬 외출 준비해볼까요? 새언니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할머니께 꽃단장을 해드렸는데요. 언제 샀던 것인지 할머니께서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예쁘신데요? 그 원피스는 언제 사신 거예요?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괜찮니? 주책이라고 할까봐 싫다고 했는데 굳이 이걸 사주지 뭐니? 색깔이 너무 화려하지? 아니에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쩜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말이라도 참 고맙구나. 할머니의 말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새언니가 제게 말을 했어요. 아가씨, 그럼 오늘 사진 촬영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쁜 사진 많이 찍어드릴게요. 새언니가 어찌나 철저히 준비한 모습이었던지 저도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주먹까지 불끈 쥐었답니다. 그렇게 새언니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는데요. 남자처럼 차려입은 새언니를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거기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할머니 모습도 신기한 듯 바라봤고요. 그 모습에 할머니께서 잠시 주눅이 든 듯 움츠러들자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씨, 어차피 오늘 보면 다시 볼 사람들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며 새언니가 의자를 빼서 할머니가 앉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같이 스테이크 먹기.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작성한 노트에는
중절모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네요. 그리고 할머니의 원피스는 최대한 화려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고요. 우리는 와인까지 곁들여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 새언니가 할머니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오며 말했어요. 순희 씨, 그럼 이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덕수궁 돌담길을 한번 걸어볼까요? 영감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라며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어느새 할머니는 새언니를 할아버지로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고 저는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어대느라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간혹가다 멋진 모습을 담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서 촬영까지 했는데요. 덕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들 신기한 듯 쳐다보기도 했지만 새언니 말대로 어차피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이었기에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부모님에게 사진까지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에 부모님도 많이 놀란 모습이었지만 귀를 쫑긋한 채 할머니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주말이 되었고 그날은 새언니가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물었고요. 오늘은 유원지에서 자전거 타기로 했다고 했지? 네. 저기 위험하지 않게 조심하렴. 혹시나 다치시면 큰일이잖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헬멧이랑 무릎 보호대까지 다 준비했는걸요? 그날도 역시나 제가 두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저는 뛰어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언니가 앞에서 페달을 밟았고 할머니가 뒤에 탔는데요. 페달을 열심히 밟던 새언니가 투덜댔습니다. 순희씨, 살 좀 빼야겠어요. 너무 무거운데요? 숙녀한테 그런 말은 실례가 되는데. 그리고 앞 좀 잘 보고 운전해. 넘어져서 다치면 애미한테 잔소리 엄청 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며 자전거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뛰다 걷다를 반복하며 촬영을 하느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그날도 역시나 할머니는 세상 행복한 모습으로 일찍 주무셨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할머니와 버킷리스트를 완성해 갔는데요. 그 다음에는 캠핑을 가야 한다며 새언니가 텐트까지 샀답니다. 물론 저도 캠핑에 따라갔고요. 텐트를 치느라 새언니와 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캠핑장 사장님의 도움으로 장작불을 켜고 캠프파이어도 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다가 새언니가 할머니께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님, 저기 하늘에 별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기 저 별에서 할아버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실걸요? 그렇겠지. 당연하죠. 우리가 같이 버킷리스트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할아버지 사진도 꼭 챙겨서 다녔잖아요. 아무도 할머니께 엄청 고마워하고 계실걸요? 순이야, 참 즐거웠다, 고맙다 그러고 계실 거예요. 순간 새언니의 목소리가 눈물을 머금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쯤에서는 새언니 덕분에 저도 할머니와 꽤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처음으로 할머니께서 제게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낳은 손주인데 왜 안 예뻤겠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뻤지. 그치만 네 아빠 위로 누나만 셋이었잖니. 딸 만났다가 아들 낳아서 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창근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차갑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네 엄마도 신우 많은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서 우리마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며느리 마음은 다 똑같은 법이야. 친정이 편하지 시댁이 편하겠어. 우린 그냥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기만 했다.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냥 남처럼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일일이 창근하고 하면 오히려 사이만 나빠지기 마련이거든. 할머니는 혹여나 당신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을까 싶어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할머니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해 나갔고 그렇게 셋이서 단짝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가 보다. 네 새언니 덕분에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 네 새언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어제는 내가 사부인께 전화해서 감사 인사까지 드렸잖니. 네 새언니가 예전부터 그렇게나 사교성이 좋았다지 뭐니.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할머니 마음도 움직인 거 보면 진짜 명물은 명물이라니까. 어쩜 나도 모르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건지 너무 기특하고 예쁜 거 있지. 사실은 새언니가 그러는데 할머니 혼자 방에서 우신 적이 있었대. 그걸 우연히 새언니가 봤고 말이야. 그래서 그날 할머니 옆에서 같이 잠이 들었던 거야. 제 말에 엄마가 눈물까지 떨구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마음을 몰라준 것에 대해 많이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방에서 스스럼 없이 같이 잠이 들 정도로 친해졌는데요. 요즘은 할머니와 함께 일기도 쓰고 뭘 할지 논의하는 재미에 푹 빠진 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께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